자, 이제 두 번째 할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아마 강의 노트는 뭐 있습니까? 11페이지고요. 우리 책은 89페이지인데요. 자, 실제로 수요 공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개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하고 또는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실제 답에서는 상당히 많이 잡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따 하겠지만 대체제 보완제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개만큼은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근데 참 우리 부동산의 개론이 참 잘 만들어진 게 이런 거예요. 첫날은 딱 보니까 이 할만해.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둘째 날 아닙니까? 조금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이제. 할까 말까. 그래서 한 번 더 왔어. 셋째 날 오기가 굉장히 쉽거든. 그 다음부터 뭐 있으면 이제 다니겠다 생각 드는데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건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수요 공급은 거의 매년 시험 나요. 그러니까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은 이해 안 되면 옆에 분명히 이해되는 친구 있을 거예요. 물어보시라고. 무조건. 이건 철저히 내 걸 가져가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매년 시험 나오니 꼭 내가 맞춘다 생각하시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요 말입니다.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이 있어요. 같은 말이 뭐냐? 요 같은 용어 이겁니다.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가 있어요. 또는 곡선 자체 이동이 같은 말이 뭐냐?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결국은 딱 보는 이 말 차이거든요. 양이란 말이 있냐 없냐 요 차이예요. 그죠? 양이 있는 거 없는 차이인데, 자, 일단 물어보자고 이제 보세요. 우리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동산 수요가 증가되는 방식은 뭐 때문에 늘어납니까? 그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양이 늘어나는 거. 뭐 때문에? 수요량의 영향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가격? 또? 가격만? 네? 이자, 또? 내 월급, 세금, 또 입지 조건, 또 뭐 있습니까? 대출액, 대출 비율, 또한 학교와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뭐 시장과의 어떤 이 인접한 정도 등등등 모든 게 다 영향 준다고. 근데 이런 걸 한 개 한 개 날 하기보다는 뭐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의 그래프상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겁니다. 자, 해볼게요. 보세요. 이런 거요. 현재 우리 수요 곡선은 무슨 곡선이죠? 무슨 곡선? 곡선.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인데 봐보세요. 원래 이 물건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2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습니다. 자, 최초 이건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게 양이 이렇게 늘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면 이렇게 늘어날 것인가를 그래프에서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봐보세요. 그래프는 가만히 있어. 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요점 오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하면 결국 뭐 있으면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방식 관계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 때문에 요점 옵니까? 가격이 어떻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이건 그래프 자체가 이동했으니까 그래프 상에서 점만 이동했습니까? 그죠?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 한 개. 자, 놀지 마셔야 돼. 두 번째 방식이 뭐냐? 이제는요, 요 가격이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집값은 고정되어 있지만 내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되겠지. 집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가 그죠? 또 집값은 고정되어 있는 대출 비율이 많아지면 수요가
그죠? 가격은 고정돼 있어. 돼 있는데 이 양의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쭉 해보니까, 요렇게 해보니까, 아, 요점 하면 되겠네. 그죠? 목적이 이거예요. 양이 이렇게 늘어난 방식을 뭐 있으면 그래프상 나타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점 오든지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여기 있는 점목에서 반드시 뭡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이동해야만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물어보죠. 말로는 아까 했어요. 양이 증가되는 방식은 가격이 떨어질 때, 소득이 많아질 때, 금리가 떨어질 때, 세금이 떨어질 때, 대출비가 많아질 때 등등이 있습니다. 이걸 말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그래프를 나타내보라 이겁니다. 보니까 딱 두 가지 방식이죠. 첫 번째, 그래프는 가만히 있고 양만 이동했을 때. 두 번째, 그래프 자체가 이동했을 때. 이거 이외에 다른 방식도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 양이 올 수 있는 방식, 이거 두 가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도 있냐고요? 없잖아. 그죠? 말로는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그래프상 표현하고 딱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설명할 목적은 양이 증가되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증가될 것인가 방식은 두 가지 있다. 이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한번 쭉 써볼게요. 자, 결과는 뭐예요? 양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이건 요건데 뭐 때문에?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양이 증가되는데 이걸 쭉 연결해 볼게요. 다시 보세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결과 그래프 상입니까? 자체입니까? 상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동일한 곡선 위 상에서 뭐 있습니까? 점이 이동하지. 이동함에 따라서 양이 증가된다. 한 개 있어. 요거 있다고요. 예?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가격은 뭐 조건이 가만히 있는 거지. 가격 이외가 뭐 있냐? 아까 보니까 소득이다, 금리다, 세금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변화가 있으면 그 결과 양도 뭐 한다? 그죠? 근데 이때 보니까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만 양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얘가 이동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수요 곡선 뭐요? 자체가 어떻게? 이동해야만 양은 증가된다 이 말 아닙니까? 표현을 본다면.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요 말을 갖다 말이 좀 길지 않습니까? 이걸 압축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자, 요건 뭐지? 그래프 이동했습니까? 안 했잖아. 그래프는 고정돼 있는데 누구만 이동했습니까? 양만 이동했지. 이게 무슨 양이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고정돼 있는데 누구만? 수료양만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두 번째 갑니다. 이제는 그래프 자체 이동하지. 이게 현재 무슨 그래프예요, 이게? 수요 그래프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수요 뭐요? 곡선이 변화해서 뭡니까? 양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그냥 그대로 쓴 거야. 얘는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데 양만 이동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래프가 이동해서 양이 변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 곡선을 빼버리면 뭐 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 이 말을 좀 보통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양이 증가되는 방식은 말로 하면 수만 개, 수천 개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뭐 있습니까? 간편하게 본다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야. 실제 보니까. 그래프 상에서 점이 이동하든지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야만 양이 변할 수 있대. 그래서 그래프 상의 점이 이동하는 건 뭐라냐? 단지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고 수요량만 변하는 방식. 두 번째는 그래프 자체가 변화해서 양이 이동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쓴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두 개가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요거죠, 요거. 요놈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분명히 나오더라 이겁니다. 논리상에서. 그러면 자, 요걸 이제 표현하면요. 사실상은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좋다.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 원인 자체에 대한 차이다. 자, 이 말이 뭐요? 수요량만 이동했지. 그죠? 이 말은 수요량만 이동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수요량 이동에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동일한 곡선상의 점 이동한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야. 곡선상의 이동, 같은 말이 수요량만 이동하는 이거예요. 원인 자체 뭐 때문에? 정확한 말은 당의 재화 가격입니다. 가격이 이동함에 따라서 양이 이동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 쓴다고. 다시 이제 곡선,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야만 양이 변할 수 있대. 이때는 원인 자체 뭐예요? 가격은 고정돼 있잖아. 그럼 가격을 뺀 나머지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당의 재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때문에 이게 뭐냐? 소득이나 세금 등등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 가격이 들어오면 수요량. 가격이 아니면 뭐 있습니까? 수요 곡선의 변화. 곡선 빼면 수요의 변화입니다. 또는 같은 말이 그래프 자체,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현재 이게 수요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있어요. 근데 얘는 뭐라 했습니까? 기본 논리가 이 말 아닙니까? 그래프는 이동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냥 숫자 써보기 아까 했듯이. 예, 그래프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 있습니까? 양이 변할 수 있는 방식은 뭐라 했죠? 예, 양만 이동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면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원인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방식 한 개. 두 번째 뭐 있냐? 이제는 이 방식입니다. 똑같이 가격과 양이 있는데 원래 최초에 200원 되었을 때 제가 20개 중에 살 의사 있는데 여기 있는 양이 30개 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뭐 있으면 그래프 이 상의 점의 이동 이미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프 자체 이동해서 양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으면 이렇게 가서 이 점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도 양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하냐? 곡선이 이동해서 양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이고 다른 말로 수요 곡선이 변한다. 곡선 빼면 수요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공급도 같은 거예요. 공급도 다시 볼게요. 공급 무슨 곡선? 우상향 곡선. 자, 그럼 일단 이 물건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만들 의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뭐 있습니까? 양이 많아지는데 조건이 뭐예요? 그래프는 고정돼 있다는 거야.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양이 변하는 방식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그래프는 고정돼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무엇 때문에? 가격이 변화가 있으면 이때 뭐 있습니까? 양도 변화 있는데 조건이 뭐 얘는 분명히 공급량만 이동했지. 그래서 이거 공급량의 변화. 같은 말이 동일한 곡선상에서 이동한 데서 곡선상의 이동 또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쓴다고. 자, 이제는 두 번째 뭐죠? 곡선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죠. 곡선이 변화한다. 이걸 뭐라죠? 곡선 자체 이동이죠. 그래서 원래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원 되었을 때 이만큼 살 의사 있는데 얘가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양이 늘어난대 이제. 늘어난 방식 그래프 자체 이동합니다. 이동한다 이 말은 이렇게 그래프 이동할까 그죠? 하는데 이렇게 와야만 양이 될 거 아니에요. 연결하면 뭐 있습니까? 이거 뭐 하는 거죠? 곡선 자체가 이동함에 따라서 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프는 가만히 있어도 양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 양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논리를 보시는데 원인 자체가 가격일 때는 뭐요?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거지. 그죠? 그래프상에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 두 번째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반드시 동시에 뭐도 바뀝니까? 곡선도 동시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 결국은 답은 항상 뭐 나오겠습니까? 요게 나와. 응?
가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여러분 이것 좀 아셔야 돼. 수요이든 공급이든 요 표현은 증가 감소는 양에 대한 표현입니까? 가격에 대한 표현입니까? 가격은 우리 항상 뭐라 표현합니까? 가격 표현할 때 상하지. 요건 뭐요? 좌우인데 이게 양이 증가 감소지. 설마 가격이 증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무조건 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양이 증가된단 말은 이렇게 하는 증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증가죠, 분명히. 따라서 증가된 것은 우측, 좌측. 그러니까 무조건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는 무조건 우측이거든요, 그래프가. 이쪽 아니면 우측가라고. 거꾸로 양이 감소한다, 이건 이렇게 하는 감소죠. 이건 좌측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표현할 게 뭔가 하면 이 표현은 무조건 양에 대한 표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볼 게 뭐 있어요? 이건 우측이다 좌측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마 거기 있는 강의 보니까 11페이지고 2개 설명되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무조건 가격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래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어디 보는가 하면 89페이지. 자, 기본서 89페이지요. 자, 기본서 89페이지 보니까 양갈로 5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갈로 1번 수요량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가장 중요한 원인 뭐? 가격이 중요한, 당의 재와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이를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이 압축가 뭐가 되겠습니까? 곡선상의 이동 또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죠. 자, 갈로 2번 수요의 변화 갑니다. 키워드 뭐요? 해당제와 가격이 이외죠. 물론 갈로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여기까지 봤으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공급으로 공급으로. 자, 공급 보니까요. 96페이지 갑니다. 양갈로 5번 갑니다.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갈로 1번 공급 양의 변화. 동그라미 1번에 키워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면 해당제와 해당 부동산 가격입니다. 동그라미 2번 1을 가지고 다른 말로 곡선상의 이동. 자, 갈로 2번 갑니다. 갈로 2번 공급의 변화죠. 여기서 키워드 뭐 있습니까? 해당제와 가격이 이배조죠. 자,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그럼 잠시 있죠. 거기 우측에 확인학습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학습에, 자, 이건 앞에 했던 거예요. 문제 1번. 동그라미 1번 그 문제 키워드 뭐예요? 예? 그게 뭐예요? 아까 했듯이. 예? 거기 있는 키워드 지금 뭘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급 곡선은 함축된 말. 아까 있지 않습니까? 공급량이 아니라 할 수 있고 할 의사 있는 거 아니야? 예? 하려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하려 하고 이게 뭐요? 할 의사. 할 수 있는 할 능력 아닙니까? 이걸 묶어보면 공급 곡선은 유효 공급이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시험 된다, 문제에서. 자, OX 문제 갑니다. OX 문제. 지난주에 그 OX 문제 내드린 거 해답지 갖고 있습니까? 있죠? 해답지 안 받았습니까? 항상 제가 해답지를 같이 줍니다. 주니까 오늘 와서 이게 해답 받으시라고 저희 데스크에. 자, 일단 이제 오늘 했던 OX 문제 합니다. 어디 보는가 하면요. 거기 있는 6번.
자, 6번은 키워드는 뭐요? 가격은 수요량에 영향 준다. OX 주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예, 7번 갑니다. 7번. 그러한 것은 모두 뭐 있습니까? 뭐 물었죠?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수요의 변화. 그럼 여기 보세요. 잠시만요. 얘 묻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얘는 항상 비교할 게 누군데요? 아니, 이거 비교해야 될까, 이거하고. 이거 나왔잖아. 항상 이거 비교하죠. 그 차이점은 뭐요? 요 말씀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 조건은 아파트지. 그죠? 거기 쭉 보니까 기업, 뭐나 있어? 그 요놈은 뭔데? 이건 수요량의 변화지. 일단, 예, 거기 있는 7번의 기업은 틀린 거 아니야. 니은 인구는 가격 아니잖아. 디귿번의 소득은 가격 아니지. 니은번 뭐 있습니까? 이건 선호도 가격 아니죠. 그 다음 이 미연번은 뭐 있습니까? 요건 기대 심리, 기대 심리. 가격 아니지. 따라서 거기 있는 현재에는 뭐 기억이 틀린 거지. 자, 8번 갑니다. 8번은 뭐는 뭐다? 키워드를 잘 찾아야 돼. 내용을 글자에 목숨 걸지 말고 뭐는? 예? 아니 그거 묻는 게 있으면 아니잖아. 8번에 보니까 가구 그렇지? 가기 이외지. 그럼 결국 얘는 자 거기 말 이 말이니까 가구는 수요량의 변화다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다 버리면 그죠? 맞습니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라. 항상 이 공부하실 때 중간 부연성 다 버리시라고 자꾸. 그냥 핵심, 심플하게 간단하게 공부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말이 이거야. 한마디 정리하면 가구는 수요량이 변하다. 이래 묻는 거 문제가. 이거 연관성 없잖아요. 그럼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자꾸 이 과목을. 이건 수요의 변화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9번. 뭐는 뭐다? 예? 아니, 주제가 있죠, 주제가. 누구는? 인구는? 뒤에 뭐라 했습니까? 수요의 변화 OX. 연관성이 있지, 이건. 가격이 아니면 다 통용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일단 요거까지 했어. 요까지. 여보, 지금 뭘 묻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죠? 뭐는 뭔데,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오직 이거 말씀드려요. 가격만이 뭐라고? 가격만이 뭐라고? 양의 변화 같은 말. 곡선상 이동이고. 가격이 아닌 건 몽땅 다 어디? 같은 말.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이것만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매년 시험 낸다, 문제에서. 8번이 맞는데? 8번요? 근데 밑에 아파트 가격이 또 있어요. 2고. 다시 볼게요. 가구는 수요의 변화고, 뒤에 아파트 가격은 수요량 변화. 8번 맞는 거예요? 예. 지문이 2개네. 자, 일단, 예,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구분 기준 항상 딱 2개요. 그러니까 그 2개 마시면 다른 건 다 풀 수 있다고. 자,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 합니다, 이제. 자, 우리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예, 저기 있는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11페이지 4번. 자, 이제 함수인데, 요건 항상 시험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어떤 조건을 딱 주어줘, 조건을 주어지고, 그 결과 수요가 증가, 감소,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항상 묻는 거예요, 문제가. 키워드가. 아마 이건 대충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물어보자고요.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는요?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는?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봐보자고, 이제. 함수에서. 자, 일단 수요 증가 임금으로서, 동그라미 1번 소득은 어떨 때? 증가할 때. 인구는? 증가할 때. 세금은? 인하될 때. 금리는? 인하될 때. 선호도가 좋을 때지.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좀 조심할 거 밑에 갈로 1번, 갈로 2번을 정리하셔야 돼. 갈로 1번은 소득인데, 원래 소득이 증가되는 수요 뭡니까? 원칙은? 그런데, 이거 보세요. 때에 따르면 수요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엉뚱하게. 어떤 경우냐? 보세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있어. 40평 아파트와 30평이 있습니다. 내 월급이 올라가고 어떤 걸 많이 먹습니까? 여기에 말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양이 줄겠죠. 분명히 소득이 올라갔는데 양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거요? 이쪽이 좋은 거지. 우리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우등제란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품은 전부 다 이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되지. 일반적인 상품을 뭐라냐? 이게 정상제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걸 빼버려 보통 이렇게 쓴다고, 정상제라고. 여기 상당히 불리한 거지. 그죠? 이런 걸 말하는 다른 말로 열등제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열등제. 그래서 열등제인 수요는 소득과 반대예요. 근데 이건 시험에 잘 내진 않습니다. 그냥 한 번쯤 들어본 거예요. 가볍게 가시라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관련제 가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제 수요 공급은 거의 정답이 좌우되는 되는 거 아까 했던 적이 뭐 있습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거 아니면 여기 답이 나 무조건. 무조건. 자, 그러면 관련제가 있는데 크게 두 개 있어요. 대체제란 상품과 그 다음에 보완제라는 상품이 있어요. 보완제. 일단 제가 지금 원리 원칙으로 갑니다. 가고 나중 가면요. 한 두 번째라면 조금 쉽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면 기본이 모르면요. 약간 어떤 편법서는요. 절대 이건 나중에 틀어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일단 이런 대체란 게 어떤 거예요? 대체. 서로 바꿀 수 있는 것. 우리 술로 본다면 이설이 대신 뭐 있습니까? 처음처럼 이런 게 대체. 그죠? 카스맥주 대신 화이트 이런 게 대체예요.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 대체란 말 뜻이 뭐냐?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문제 묻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대체 관계에 있는 A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면 여기 보통 B가 당해 저하입니다. 당해 저하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항상 물어. 자, 다시 보완이란 말 뜻은 서로 도움을 주는 거지. 두 개의 물건이 결합돼서 훨씬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자동차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 그죠? 커피는? 하여튼 뭐 그런 거. 술은 안주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뭐냐, 대부분 보완제예요. 그래서 얘도 보면 이런 묻습니다. 보완 관계에 있는 C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D에, 즉 여기 당해제가 있는 D에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묻게 돼 있다고. 자, 일단 지금은 제가 이 원리 원칙 정석대로 풉니다.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푼다면 이렇게 푸셔야 돼. 이런 순서로 하시죠. 이렇게. 궁극적 목적은 내 물건의 수요량을 파악할 목적입니까? 상대편에 있는 양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네? 우리 항상 합리적 인간인 사람들은 합리적 뭡니까? 자신 이용 극대화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상대편이 어떤 변동이 있으면 따라 그 결과 나의 수요량이 어떻게 될 것을 묻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여기 뭐하냐? 우리 얼마 전에 뭐 있습니까? 보니까 이설이 여기 올라갔죠. 술값이.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반대 누구죠? 네.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서울에 보니까요. 이제 슈퍼에 가보니까 이게 없어. 응? 그러니까
2주년에 참이슬 가격이 뭐 있습니까? 이 올라갔다고 1,400원으로. 1,100 얼마던 게. 그러니까 얘 가격이 올라가는 결국은 여기 있는 수요는요. 이슬의 가격은 올라가면 요 수요는 줄 거 아니야. 법칙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그 대신 뭘 많이 먹습니까? 요거 아니야. 그래서 이 동이 났어 보니까. 1주 전에. 근데 지금 얘도 가격 올렸죠? 그죠? 자, 중요한 거 자, 이 말입니다. 항상 대체 관계는요, 요걸 아셔야 돼. 양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같은 방향 움직인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은. 응? 그렇지 않습니까? 참이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 있는 수요 법칙의 양이 줄면 그 반대 것보다 싼 뭐 있습니까? 처음처럼 갈 거니 분명히.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완제 가격. 자, 이게 자동차고, 이게 휘발유. 자, 여기서 항상 문제 푸는 순서, 이런 순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가볼게요, 이제. 예, 자동차, 차값이 올라가면 차에 대한 수요는 줄면, 동시에 휘발유 양도 줄겠지. 그래서, 알 것은, 현재 양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보완제는 무조건 같은 방향 움직이는구나. 이걸 먼저 아시라고. 응? 일부러 한 목적은 이렇게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셔야 돼. 나중에 좀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시라고. 이 기본을 모르면 나중에 좀 편법을 쓰더라도 있죠. 나중에 절대 조금만 틀어서는 이게 뭔지 헤맨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 값을 먼저 구하고 그 양이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게 여기 대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요 값을 먼저 구한 후에 그 다음에 내 수요는 반드시 보완 관계는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기본서에 있는 내용 볼게요.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지금부터 저기 보니까 90페이지요. 90페이지. 자, 거기 양갈로 6번 위에 보니까 보충 설명이 있죠? 수요법칙 예외가 있죠? 이거 보지 마세요. 절대 보면 안 돼. 비록 경제학에서는 수요법칙 예외가 있어요. 있지만 절대 부동산에서는 수요법칙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취급하지 마라 이거요. 자, 갈로 6번 갑니다. 수요 변화 갑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가보자고요. 거기 있는 관련제가 있죠. 기억이 대체 니은의 보완입니다. 거기다 보충 설명 밑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체제 보완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설명된 게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이 말입니다. 대체에서 X제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래서 X제 있는 수요 감소했지. 그 결과 마지막 당해 잡은 Y제 있는 수요는요, 동시에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또 보완제 볼까요? X제 가격이 올라가면 X제 있는 수요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해 잡아 있는 Y제에 대한 수요는 뭐합니까? 동시에 같이 감소하는 거지. 또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은 소득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 니은, 정상제와 뭐가 있습니까? 열등제 있죠. 그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살펴보세요. 요거 마시면 돼. 소득이 올라가면 같이 정상제를 같이 올라가죠. 근데 열등제는 그 반대요.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자, 나머지 동그라미 3번 자, 3번은 좀 참고로 그 인구가 증가되면 수요 뭐합니까? 수요 증가지? 그 다음 4번. 자, 핵가족 반대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 대가족과 핵가족 중에 어떤 게 수요가 증가됩니까? 핵가족이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쭉 가서 7번에 공법상 규제가 어떨 때 수요 증가합니까? 완합니까? 강합니까? 완화될 때. 금리가 어떨 때? 인하될 때. 그 다음 9번에 대보비율이 증가될 때. 10번에 총부채 상환율이 증가될 때. 자, 따라서 있죠. 그리고 3번부터 11번까지 묶으세요. 3번, 11번이 묶어서 뭐 있습니까? 이건 조건이 뭐예요?
수요가 뭘 때?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앞에 지금 전혀 설명 없는데 수요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3번에 10번, 11번 같이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수요 증가된다. 이거 아시라고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뒷장의 설명이 좀 그냥 넘어갑니다. 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공급. 자, 우리 책에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 예, 98페이지. 양갈래 6번, 공급에 대한 변화율. 자, 요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제 공급 설명해야 됩니다. 예, 저기 있는 강의 노트 11페이지. 우측에 보니까 공급 증가할 때 묻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자고요. 공급 증가할 때. 자, 첫 번째 보니까 공급이 증가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자 이런 물건 만들면 따라서 나한테 이윤이 많아질 때 공급 증가됩니다. 그래 보면 자, 첫 번째 생산비가 어떨 때? 하락할 때. 두 번째 뭐 기술이 뭐 있습니까? 진보. 기술 진보. 세 번째 보니까 세금이 인하될 때. 네 번째 금리가 인하될 때. 기업에 대한 수는요? 많을 때. 그죠? 많을수록 부동산 수요는 증가된다. 자, 일단 그런 거 파악했으면 다시 갈게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 98페이지 보니까요. 양갈래 6번에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건물의 공급 증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쭉 나중에 치역을 읽어보시라고. 이런 게 보통 공급 증가에 대한 한 예가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예, 이제 저는, 우리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예, 강의 노트 12페이지 갑니다. 자, 일단, 거기 딱 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부동산, 수요, 공급의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특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교할 때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비교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현재 뭐 한다고? 부동산 수요하고 있지. 그럼 결국 비교할 때는 반드시 뭐 이 보편적, 일반적인 내용과 서로 비교합니까? 아주 특수한 내용과 비교합니까? 보편적 내용과 비교한다고. 보편적 내용이 뭐냐? 일반 경제제. 일반 경제제에 있는 수요와 서로 비교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굳이 항상 이 시험 책을 봤을 때 특성 또는 특징이나 무조건 기본관념은 비교할 때성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 있는 뭐 있으면 내용이 꽤 많지만 그 원인을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응? 자꾸 이제 암기하는 사람 꽤 많던데 그거 암기할 필요 없어. 실제 특징은 그 이외에 10몇 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이제 일반 제가 누구냐? 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라고. 자, 거기 있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인데 봤죠? 물어보자고요. 분필 가격이 비쌉니까? 집값이 비쌉니까? 그래서 구매 기간이 거기 뭐 장기 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계속 갑니다. 분필 살 때 등기 합니까? 그래서 주택은 반드시 이 등기는 특수한 방법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비교하시면 굳이 암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부동산은 주체와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이 말 대신 비슷해지는 경향, 유사한 특성이 있다 이 말 절대 쓰면 안 돼. 비슷해지는 경향 또는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 쓰면 안 된다고요. 자, 설명드리기 이 말입니다. 이 분필 이거 분명히 동산 맞죠? 이게 서울에 강남에 있어. 원주에 있어. 가격 차이 있습니까? 내가 느끼는 만족은? 같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자, 묻습니다. 30평 아파트가 있어. 강남과 원주에. 가격 차이?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만족? 있죠. 또 여러분 중에 현재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전부 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른 지역에 아파트 살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단독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그 말은 뭐 있습니까? 누구냐? 주체가. 어떤 종류의 부동산에 따라서 사람은 다 틀리겠지. 그래서 절대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요. 차별화된 수요 유형
독점적 경쟁성이 있단 말 나오면 절대 이건 개별성과 관련돼 있는 말이다. 개별성 이외 다른 부동산 특성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게 개별성과 관련돼 있습니까? 물어볼까요? 자, 보세요. 아니 우리 동네 보니까 아파트 한 단지가 있어. 예? 여기 보니까 103동인데 예? 전체가 40평이야. 40평. 그래서 이게 보니까 1층도 있고 해서 15층까지 있어. 15층까지. 자, 중간에 보니까 8층인 801, 802, 803, 804가 있어. 같은 라인이죠? 그죠? 요 4개 다 똑같은 가격이 몇 되겠습니까? 그래요? 왜 저기 틀립니까? 아니, 똑같은 물건은 똑같은 가격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냐고, 이게. 응? 왜 차이 있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우리 뭐 있습니까? 1층과 아파트 분양할 때 15층 분양금이 다릅니다. 그죠? 이건 같은 어떤 이 라인이지만요.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위치마다 올 수 있는 자연 경관 등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1층하고 같은 1호인데 101호, 201호, 15층, 1501호, 1호 라인인데 1층과 8층과 15층 가격 같습니까? 각각마다 위치하고 있는 그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지. 이게 차별화된 수요, 대한 수요라고. 자, 이걸 제가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분석해 봤어요. 2년 전에. 과연 서울에 있는 이 전체 아파트를 한 3만 세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요 층마다 가격에 대한 영향적인 차이가 있냐 봤어요. 사실은. 해보니 가격 차이 있더라고 실제.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응? 꼭대기입니까? 노얄층입니까? 응? 노얄층입니까?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앞에 눈이 확 트이냐?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해. 실제 보니까. 전망을 빼버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노얄층이야. 보통 15층 노얄층 몇 층부터입니까? 응? 몇 층? 이것도 3등 나누는 겁니까? 몇 층부터? 네? 통상적으로 6층부터 13층까지. 조금 줄이면 12층까지 노얄층이라고. 거기가 가장 비쌉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좀 하고 싶은 게 사실 뭔가 하면, 의외로 보면요, 1층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한 2개 정도 실제 해봤어요. 2개 동 정도는 해보니까, 물론 잘 알고 있죠. 연세가 있는 분은 대부분 낮은 걸 선호합니다. 사실은. 실제 한 2개 동법에 못 해봤어요. 그 나이를 다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 3만 세대면 결국 얼마 됩니까, 이거? 각각에 있는 세대마다 그냥 1000세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못 하거든. 그래서 한 2개 동 정도 해보니까 약간 조금 보이는데 이건, 통계상 의미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해보니까, 저층도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아기가 있는 집이라든지, 또 뭐 특히 연세가 있는 분이 이거 선호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 있어요? 아까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선호하는 지역 달라지잖아. 그지?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는 소유는 각각에 있는 물건마다 나한테 줄 수 있는 만족에 대한 차이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개별성 때문에 이런 말이 말듯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이 뭐 있습니까? 그 개별성 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요. 그럼 4번도 중요한 거요.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뒤에 좀 더 탄력성 할 때 할 거니까요. 자, 그다음 갈로 2번 갑니다. 갈로 2번은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름.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이란 말은요. 일반재와 들어있는 공급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공급은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맨 먼저 물리적 공급과 종류가, 두 번째 경제적 공급 두 개 있어요. 자, 물리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개입하지 않고 원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설명한다 합니다. 원래 있는 부동산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생산되지 않는다. 무슨 성? 요걸 가지고 근거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경제 공급이 뭐냐? 이런 게 경제 공급이랍니다. 원주시 외곽 가보니까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 농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주택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죠?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가 여기 있는 땅을 이렇게 농지를 주거로 전용시킨답니다. 그 주거용 측면은 양이 증가되는 거지. 농지는 감소한 거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용도가 많다 보니까 특정한 용도 측면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거는 뭔가 하면 부동산 특성 중에서 용도 다양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여기서는 의미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다만 할 것은 뭐냐. 이걸 통해서 좋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물리라는 것은 인간이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결과 땅은 증가될 수 없는 거지. 그럼 결국 얘는 반드시 뭐 됩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다 말 아닙니까? 여기 무슨 곡선이지? 수직. 좀 이따 좀 완전 뭐가 되겠습니까? 비탄력적 곡선이다 이게. 요 말을 뒤에서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지금 할 것은 사람들이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결과 땅은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공급은 보세요. 특정한 용도 측면에서 그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지.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양이 토지 공급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얘는 뭐 있습니까? 그래프 설명할 때 무슨 곡선이고? 우로 가면 좀 올라가죠. 우상향 곡선 되어진다 이거요. 그럼 결국 알 것은 뭐냐?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따라서 물리는 무슨 곡선, 경제는 무슨 곡선. 이게 지금 중요해 이게. 그러나 집을 우리 지어줄 수 있죠. 집을 짓는데 단기, 장기. 그죠? 장기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어. 단기와 장기에 대한 구분 기준 뭐? 그렇지. 신규 물건을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다. 그러면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을 만들 수 없는 결과 공급은 증가? 안 되잖아, 안 돼. 그죠? 안 되니까 원칙이 뭐야? 수직이야. 근데 현대에서는 일부 학자들은 보니까 이것도 맞지만 이것도 될 수 있다.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없는 거지. 기존 주택은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보수할 시간 주어지다 보니까 약간 정도 공급이 증가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알 것은 수직이든 급경사인 기울기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 통상적으로 우리 보통 쓸 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쓰거든요. 급경사인 기울기. 또는 좀 이따 이건 비탄력적인 용어 쓴답니다. 장기는 이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는 거죠. 그죠? 문제는 공급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늘어나겠네. 그죠? 그럼 결국 얘보다 훨씬 더 경사도가 완만하지. 그래서 완만한 경사도를 갖고 있더라. 또 이걸 뭐라냐? 탄력적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럼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라고요. 물리는 반대 누구? 경제. 단기 반대? 단기는 뭐라고? 장기. 이런 것만 하시면 돼. 두 개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부동산 공급은 현재 충분합니까? 부족하죠, 분명히. 그죠? 이 부족한 걸 뭐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게 시험 나온다고 항상. 부동산 공급 부족하더라. 해결 방안은 공급량 늘려주라 이겁니다. 근데 공급량을 늘려주는 방식은 분명히 공급에 대한 종류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공급이 있습니까? 물리적 공급과 뭐가 있죠? 이 두 개 있는데 물리 공급은 증가됩니까? 따라서 이 말 꼭 아셔야 돼. 물리적 공급은 절대 해결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오직 경제 공급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공급자는요, 부동산 공급자는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물론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분필 등을 만드는 생산자가 공급자이듯이 집을 만드는 생산자, 즉 건축업자가 공급자인데요. 여기 차이점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 보통 집을 사가지고 운영 후에 나중에 처분하죠? 그죠? 그러면 분필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자, 부동산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자, 그러면요. 살 때는 수요자 공급자. 살 때. 처분은 수요자 공급자. 이 말 아닙니까? 분필은 사면 뭐 있으면 바로 그냥 팔 수 있으면 못 팔잖아. 그러니까 산 놈은 계속 수요자야, 이건. 그지? 부동산 뭐 있습니까? 살 때 수요자인 사람이 나중에 다시 뭐 하지? 팔잖아. 그러니까 수요자가 그럼 뭐 됩니까? 공급자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말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뭐 있습니까? 부동산 공급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 따라서 일단 부동산 공급 남역 있는 4개 지문. 하나, 둘, 3개, 4개 지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에 있는 내용 볼게요. 자, 일단 수요부터 합니다. 92페이지요. 자, 92페이지 갈로 7번 부동산 수요 나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현재 갈로 1번 수요 개념, 갈로 2번 수요에 대한 분류 이런 건 보는 게 아니고 우측 가서 93페이지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 있죠? 부동산 수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다 뒷장의 미연번까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것만.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부동산 수요 특징만큼은 꼭 읽어보시라. 자,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공급 갑니다. 자, 98페이지 갑니다. 괄호 7번. 자, 첫 번째 괄호 2번 부동산 공급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 딱 읽어보시면서 98페이지 맨 밑에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 가장 기본 뭐 있습니까? 그 물건 만들었던 누구부터? 생산자, 즉 건축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돼야 돼? 기존 부동산 소유자 포함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갑니다. 갈로 3번 부동산 공급 특징 보지 말고 갈로 4번 갑니다. 부동산 공급 분류 갑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자, 1번 무슨 공급? 물리 공급, 거기 설명돼서 키워드 뭐? 수직 또는 완전 비탄력이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경제 공급 라인인데 그 설명이 쭉 되어 있지만 자, 다 필요 없어요. 요거 묻는 거예요. 경제 공급 무슨 곡선? 우상향 곡선 그거 써놓고 책이 없죠? 그 안에 있는 작은 글씨 볼라 생각하지 말고 키워드 우상향 곡선 이 말 마시면 돼.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또 3번 갑니다. 기억에 단기 나 있죠? 단기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급경사 둘째 줄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니은번의 장기는 뭐라 했습니까? 완만하다 마지막 줄에 있죠?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요것까지가 수요 공급인데 여기서 보통 시험은 기본은 한 문제, 기본은 보통 거의 다 2개 정도 시험 나오거든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했던 게 뭐냐? 자, 이거 오늘 저기 수요 공급에서 수요와 그러니까 지금은 안에 있는 내용보다 중요한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개념 물었었는데 개념은 딱 2개 아닙니까? 공부할 게 유량이란 말과 저량에 대한 차이 아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뭐만 취급한다? 유효 수요, 유효 공급만 취급하겠다. 이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보니까 곡선으로 흘러가는데요. 수요는 무슨 곡선? 우하향. 공급 무슨 곡선? 이게 중요한 거네요. 요건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실제 중요한 건 세 번째 얘가 더 중요한 거지. 그게 뭐냐? 곡선 상의도, 곡선 자체의 이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선상은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죠. 곡선 자체는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지. 구분 기준 뭐 때문에? 가격이 있으면, 가격이 없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예, 대체제, 보완제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 두 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할 게 뭐 있냐? 부동산 수요 특징, 부동산 공급에 대한 특징이 있지만, 나 같은 부동산 공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딱 4개야. 그죠? 물리, 반대, 경제. 단기, 반대, 장기.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 부정문제는 절대 물리는 안 된다.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뭐 있습니까? 부동산 공급자는 물건, 집을 갖고 있는 놈도 포함돼야 된다. 여기까지 하십니다. 이게 2시간 동안 열심히 했던 게 간단하게 요 5개요. 요것만 하시면 돼. 자, 그래 봤으면 좀 쉬었다가 100페이지 시장 균형할게요.